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심화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동영상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잡담을 한다고 하면은 에드 세이코타라고 하는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모든 사람은 이기든 지든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돈을 벌어가는 것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딴 것인 사람은 딴 것을 벌어가고 돈을 잃는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돈을 버는 거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기계적이고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대신 돈은 벌리게 되죠. 그리고 매일 승리를 할 수도 없고 손절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돈이 벌리게 되죠. 그다지 스릴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벌리는 거래들은 스릴이 있죠.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면서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당장이라도 급등할 수 있고 당장이라도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도박과 같은 재미를 주죠. 따라서 그런 거래를 통해서 가슴이 뛰는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대신 돈은 잃게 되는 거죠. 때로는 잃고 때로는 잃으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올바름을 끝까지 관찰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뭔가 매번 이기지 않으면은, 매번 승리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못 견디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손절을 안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손절이라는 것은 없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역시 자신의 프라이드랑 자신의 에고는 충족시키게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돈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돈 버는 방법을 안다고 했을 때, 물론 모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돈 버는 방법을 안다고 했을 때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 동영상 보는 분들 보면은 제가 돈 버는 방법인 거래를 알려드린 거 이외에도 종가 거래는 어떻게 하냐, 오후장 거래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즉 돈을 벌 확률이 많은 거래만 꾸준히 하시면 돈은 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위의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 이외 것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스탑로스나 아니면 MIT를 걸으셔도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시장에서 뭔가 스릴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거래는 재미가 없고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돈 버는 거래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가 모르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도 내가 도저히
분석이 잘 안 되는 매물대는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쉬운 매물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매물대도 뭐 대충 이럴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돈 버는 거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드 세이코타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람은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간다. 스릴을 원하는 사람이든 뭐 아니면 자기 존재감 아니면 자기의 프라이드를 얻고 싶은 사람이든 어떻게든 얻어가고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과 대가로서 돈을 치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의미의 얘기를 한 거죠.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됐지만은 한 번쯤 모든 트레이더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과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가? 아니면은 뭔가 재미와 스릴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인가? 모든 분들이 전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다른 분도 질문하셨는데 9시 3분에 매수하고 저점을 깨고 하락을 했는데 왜 손절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K님이 저점을 깨면 꼭 손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아시아나 IDT를 거래했었던 그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셨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동영상에서도 조금 설명이 나가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수준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 수준이라고 하면은 저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저는 쉽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제가 푼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셔야 될 공식도 많고 아셔야 될 풀이 방법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설명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점을 깨면 꼭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손절의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점을 깨면 꼭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그게 제일 확률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홀딩이나 더 추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수준에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 수준보다 높은 것을 따라 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모르고선 그대로 하시면은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쉬운 것들만 거래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것이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시는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시장에서 충족하지 마시고 다른 일상생활에서 충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된 설명들을 이제 조금 드리도록 하죠.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 다음날 종목 코이즈 갖고 심화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앞에 딴 것이 없고 딱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날 상한가를 찍고 개파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매물들을 많이 소화하고 이날은 아예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것들이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최고점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한 번 물량을 받고 또 여기서 두 번째 상승을 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선 급락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전형적인 윗골이 다는 것을 며칠에 걸쳐서 나누는 물량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두 번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물린 매물들이 여기에서 많이 소화가 되면서 이쪽에 매물들이 가벼워졌겠죠. 따라서 코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고점이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물량이 왕창 물렸겠지만은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물량 받고 두 번째 물량 받는 이전에 물량을 받는 두 번째 지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메이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즉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따라서 시작을 여기까지 반등이 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물량 받은 지점이니까 간단하게 물량을 기본적으로 돌파를 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지점이 바로 상한가 아래죠. 그러면은 당연히 갭을 떠서 시작을 할 테니까 갭을 떠서 시작을 하면은 대략 피보나치를 써서 여기 이 장대 양봉에 보도록 하죠. 피보나치를 쓰면은 대충 50%가 1711원 정도 되네요. 보통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 50% 위에서 개인들이 물릴 확률이 많고 이 밑에서는 물량 부담이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고점을 돌파해서 다음 매물대 시작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밀릴 가능성이 큰 거죠. 즉 다음 매물대 시작까지 밑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쭉 보면은 매물대가 없죠. 특별한 게 여기 장대 음봉만 있으니까. 근데 가다가 보면은 여기 장대 양봉에 종가가 있죠. 따라서 여기 상승을 갭 상승해서 하다가 쭉 밀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종가 근처가 0% 근처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주면은 사람들이 아 여기에서 0%니까 시가 종가는 거래량도 많고 중요하지 하면서 이제 종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음봉 바로 전에 이렇게 양봉이 있으면은 그 양봉 종가나 이 근처에서 반등을 노린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제 매물대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또 여기에서 걸린 매물대의 시작이 또 마침 또 겹치죠. 또 여기 반등의 끝하고 겹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겹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된 거죠. 즉 여기에서 올렸다가 밀리면서 여기서 종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쭉 밀리면서 이 근처와 요 근처에 겹친 애들이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매물대 분석은 1차는 여기, 2차는 여기인데 이제 1차는 웬만하면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갭이 크면은 1차 돌파해서 2차 가기 전에 밀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가를 1510원 정도가 제가 50%였죠. 1710원 정도 여기가 50%였죠. 따라서 이 50%를 시가가 1715원이니까 정확하게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 매물대 못 미쳐서 갈 가능성이 큰데 그 다음 매물대 살짝 올리고선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쭉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쯤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은 정확한 이제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이제 목표가 넘으면서 충분히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죠. 아랫꼬리. 아랫꼬리가 여기까지 나왔죠. 아랫꼬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이렇게 물량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을 받으면서 또 신규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제 신규 매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들의 가격을 안 주기 위해서 보통 한 50% 40% 근처까지 올라가고 반등을 주는데 여기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여기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 올라오면서 여기에 있는 물량을 좀 받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가벼웠지만 여기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따라서 여기를 돌파하는데 메이저들이 매수를 많이 했겠죠. 따라서 메이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안 내려가고 딱 여기를 찍고선 이제 반등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왜 아랫꼬리를 다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물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50% 위니까 많이 물렸으니까. 물량을 받아내린 거지만 여기에서 개인들이 웬만큼 물렸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얘네들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에서 정리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봉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봉이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에 물량을 많이 받은 거랑 쬐끔 받은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물량을 받는 것들은 이렇게 아까 일봉을 보면은
여기 이쪽이 많이 물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많이 물린 곳의 시작 지점이 1,500원 정도 되죠. 분봉 보시면은 전일 상한가 1,500원 밑에 가가지고 많이 흔들죠. 물량 받는 겁니다. 근데 물량을 받고 밀리지가 않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거는 이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매물대에 있는 것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 상한가 가고 밀리는데 역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죠. 이런 것이 바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는 과정인 겁니다.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즉 상한가 근처를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많이 터지는 건 왜 그러냐? 상한가에 메이저들이 자기들 자전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대놓거든요. 왜 그러냐? 더 올릴 생각이 있다고 할 때 개인들이 거기에 겁먹고 나가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개인들이 정말 열심히 그 물량을 소화시켜 준다면은 자기의 물량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대놓기 때문에 항상 상한가에는 많고, 이것들을 개인들이 먹어가면은 뭐 이게 느리게 소화가 되겠지만은 자기가 먹을 땐 자전이니까 뭐 몇만 주 금방, 몇십만 주 금방 먹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한가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량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고 상한가에서 풀리는 게 한 번 정도다 이러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풀리는 거는 상따 들어온 애들 중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한가 간 것들의 한 7, 80%는 상한가 안 굳히고 급락이 나오거든요. 종가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두세 호가 밑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날 물량을 아주 많이 받은 거죠. 일봉으로 보셔도 여기 이쪽에 매도 물량도 많은데 먹고 여기 매도 물량도 꽤 되는데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상한가 여기는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매물을 먹는 거는 적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매물대를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물량 처리를 위해서도 여러 번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시초가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시초가에 2, 3% 하락을 하고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바로 올랐죠. 바로 오른 거는 저가 깨면은 무조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락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시는 것이 깔끔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 여기에서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흔들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올라가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여기를 돌파해서 그 다음까지 간다는 의지이고 여기에 있는 물량 소화를 위해서 아래 꼬리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은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시고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하락의 깊이를 잰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하락이 여기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 하락이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또 3파가 나오죠. 따라서 1파, 2파, 3파. 즉 하락이 이제 비슷한 크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비슷한 크기가 나와서 여기서 저점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시고 일봉을 보셔도 여기 직전 상승에서 제일 개인들의 매물이 많았던 구간이니까 이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은 여기를 많이 메이저들이 매수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저점이 나온다는 것을 일봉에서도 짐작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되시면은 여기에서 저점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00원 돌파해서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20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반등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물량이 또 많겠죠. 그러니까 1820원 돌파하고서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저점 높여가고 또 1900원에서 또 급락 나오고 또 높여가서 목표가 가고 다시 이제 물량 이제 또 안 가봤었던 곳이 나오기 때문에 또 물량 받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즈 같은 경우는 수준이 아주 높죠. 근데 핵심은 저점 찍고 저점을 높여가는 거. 여기에서도 급락이 나왔지만은 이 저점을 안 깨죠. 그리고 다시 저점 높여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승이 계속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 택씩 높여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한때 깨고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즈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즉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돌파하고 두 번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량 소화를 위해서 아래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래 꼬리가 나오면은 상한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이즈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찾아내시기 어려운 종목이고, 또한 초반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런 종목을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왜 저점 깼는데 손절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코이즈와 같은 어차피 상승할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저가가 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추매를 해야 될 종목이죠. 즉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조종을 주고선 가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한가가 강한 종목, 즉 그 전날에 매물을 충분히 소화한 종목하고 아니면 상한가의 대부분 턴 종목 요 차이를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마침 이날 상한가 거치에서 물량을 대부분 소화한 종목이 나왔죠. 한국재재. 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자체만 보면은 요거 돌파했으니까 이것도 매물대를 한꺼번에 돌파한 강한 상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보면은 상한가를 보시면 보십시오. 보통 상한가 올라가는 거는 뭐 많이들 대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터지는 거는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대부분 메이저들의 다 자기 물량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매물대 터졌죠. 이것보다 커지기는 진짜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커졌어요. 즉 메이저들이 자기 물량을 엄청나게 대놨는데 이것을 자전거래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많이 여기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정리하죠. 또 정리하죠. 또 정리하죠. 또 정리하죠. 이것이 바로 상한가에서 거의 다 정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상승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 고가가 19,600원인데 최고가가 19,700원.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에게 떠넘기고선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메이저들은 진짜 악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작부터 계속 무너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점 깨면 무조건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매물대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전날에 상한가가 약한 상한가고 상한가에서 거의 다 팔아먹었다는 것이 아직 심화 과정을 못해서 못 배우셨다. 그래서 요게 이거 매물대 가벼운 거 아닌가 하고선 착각하고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처음에 하락 나오고 그 다음 반등 나왔던 게 그 저가 깨버리면 바로 팔아 버리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상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라는 거 아까 코이즈랑 좀 잘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한가라도 어떤 것이 개인들의 매물을 엄청나게 받아먹고
상한가를 굳힌 건지, 아니면 어떤 곳이 대부분 상한가에서 다 팔아먹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상한가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한가 종목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비교적 간단하죠.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 매물이 거의 없고 여기에 제일 많이 물렸겠죠. 뭐 여기에 제일 많이 물린 건 일단 이 장대 음봉의 50% 위고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물량이 받은 게 있으면은 돌파하고 그 다음 돌파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물량을 받은 것이 여기에서 작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될 테니까 이게 한 번 돌파, 요게 두 번 돌파가 되고 여기는 돌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 정도로 정하는 것이 간단할 겁니다. 근데 시초가 여기고 정확하게 여기 찍고선 장대 음봉 나왔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가고서는 장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면은 분봉이 조금 너무 급등이 나왔네요. 어떻든 간에 시초가에서 초반 2, 3% 하락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시초가에서 얘가 몇 프로까지 내렸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초가에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2.3% 정도 내렸으니까 2, 3% 내리는 거니까 딱 좋죠. 그리고 저점 확인하고 양봉 올라오죠. 따라서 이거는 양봉 되자마자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급등해 버렸죠. 따라서 이거는 일봉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를 아시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팔아먹기가 진짜 어렵죠. 근데 이제 목표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 위로는 매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돌파하자마자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근처에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그 목표가 그 고점 돌파하면은 바로 매도가 될 수 있도록, 얼마였죠? 얘 고가가 14,100원이니까 14,000에서 14,000원 100원 사이에 이제 걸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350원까지만 딱 찍고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매도 못했다 해도 반등 나오면은 바로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알죠? 왜냐면 이렇게 급락 나오는데 반등은 돌파가 아니라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바로 급락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서로 여기서 못 파셨다 해도 뭐 여기서 대충 파시면은 그래도 3, 4% 이상은 버실 수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난이도가 쉬운 종목이었고, 요거는 거래하셔서 못하면은 3, 4% 목표가를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뭐 한 7, 8% 이상
대충 보면은 아이고 14,100원이면 한 7.7% 정도 수익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 7, 8% 정도 이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VI 안 닿습니다. VI가 안 닿는 이유는 VI가 되면은 그 시간 여유 때문에 여유 있게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초가에서 9.48%죠. 즉 AI 밑에 가격까지만 딱 가고선 이제 바로 밀린 겁니다. 그 이유는 VI 변동성 완화 장치 VI, 제가 뭐 AI라고 발음을 실수한 것 같네요. VI가 걸리게 되면 여유 있게 매도를 할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 호가까지만 딱 찍고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그것이 VI 근처에 있으면은 VI 발동 안 하고 그 밑에까지 찍고 밀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매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 목요일 종목 같은 경우는 코이즈처럼 매물을 충분히 소화한 상한가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면서 느리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나왔으니까, 즉 오전에 매물 받기 위해서 조정 나오고 느리게 매물 받으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노하우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재즈랑 코이즈 이제 비교해드리면서 상한가에서 대부분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상한가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쉬운 종목은 어떤 것인가, 해성산업의 예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다른 것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네. 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